안녕하세요, 제임스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런던에서 만난 박물관과 미술관 여행입니다. 대형 박물관부터 내셔널 갤러리, 테이트 모던과 V&A까지 작품과 공간, 그리고 도시 런던의 분위기를 함께 담아봤습니다. 런던 여행에서 빼놓기 어려운 장소 중 하나인 런던 뮤지엄을 함께 관람하러 가실까요? 브리티시 뮤지엄은 이름 때문에 영국 역사 중심 박물관처럼 보이지만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메소포타미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약 200만 년에 걸친 세계 문명사를 다루는 박물관입니다. 1759년에 문을 연 세계 최초의 국립공공박물관이며 현재 소장품은 약 8만 점에 달해 하루 만에 전부를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2026년 4월 초가 영국 연휴 시즌이라 금요일 관람인데도 평소보다 혼잡한 것 같았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공간은 유리 지붕 아래 넓게 펼쳐진 그레이트 코트입니다. 소장품도 많고 공간도 넓고 복잡해서 처음 방문하면 전시품 찾기 쉽지 않으니 인포데스크나 직원분들께 문의하면 Excuse me, I trying to find going to the number 6 room. Yep.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다들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니 편하게 물어보세요. Thank you very much. 15번 전시실 아테네와 리키아입니다. 프로테실라우스로 추정되는 영웅상입니다. 대리석이 무른 돌이라지만 디테일 묘사가 미쳤습니다. 교과서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그리스 시대 유물이 비현실적으로 눈앞에 떡하니 놓여 있어요. 17번 전시실에 있는 너레이드 기념관입니다. 앞으로 100번은 더 감탄하며 내뱉을 이야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떼어온 거야? 다음으로 들어온 곳은 가장 유명한 파르테논 조각들이 전시된 18번 전시실입니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장식했던 작품으로 신화 속 전투와 축제가 대리석 위에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초 영국으로 옮겨진 이후에 그리스가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오늘날까지 문화유산 소유권 논쟁의 중심에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고대 이집트 조각관인 4번 전시실입니다. 사자의 머리를 한 세크메트 여신은 전쟁과 치유를 관장하며 파라오를 지키는 강력한 여신입니다. 붉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두상은 아메노테프 3세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얼굴 일부가 수정되면서 람세스 2세의 모습으로 다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원전 2400년경 제작된 붉은 화강암 석관입니다. 와, 대단하다. 이걸 이렇게 열 거 아니야. 이것은 실제로 열리지 않은 푸타셰프세스의 가짜 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 이의 영혼이 이 문을 통해 드나들며 산자들이 바친 재물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위에 쪽은 다 가장 아름답고 보존 상태가 좋은 유물로 꼽히는 라오텝의 제사 봉헌 석판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하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미라로 보존하고 관과 장례용품, 사자의 서와 작은 샤프트 인형을 함께 묻어 죽은 사람이 안전하게 사후세계에 도착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만든 거라 대퇴골이겠지. 대퇴골이고 저기 허리, 엉덩이는 엉치고 척추 갈비뼈 뭐 이런 것도 팔이고. 기원전 3400년경 매장된 게벨레인맨입니다. 뜨겁고 건조한 사막의 모래로 인해 자연적으로 미라가 되어 보존되었습니다. 미라의 장기를 보관하던 카노푸스 단지입니다. 메모리를 가진 스핑크스고요.
마지막으로 영국 박물관에서 가장 오래된 전시실인 1층 1번 전시실입니다. 박물관 최초의 방으로 1827년 국왕 조지 3세가 국가에 기증한 6만여 권의 도서를 복원하기 위해 지어진 도서관 건물이 박물관의 시초가 된 방입니다. 대형 박물관의 방대한 소장품에서는 한때 세계를 누볐던 영국의 국력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거대한 유물을 볼 때마다 이걸 정말 띄워왔다고? 하는 복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화유산을 무료로 개방한 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떠나 박물관 자체로 보면 런던에 온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볼 가치가 있는 곳으로 추천드립니다. 무작정 걸어도 느낌 좋은 도시 1위 런던입니다. 런던 시내를 총총 걸어 서머셋 하우스에 왔습니다. 이전에는 궁전이었던 지금은 복합문화공원으로 쓰이는 아름다운 분수광장으로 유명한 서머셋 하우스입니다. 런던 곳곳에 지점이 있는 와치하우스 중 서머셋 하우스 동간에 위치한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코트홀드 미술관 방문 전에 커피와 파운드 케이크를 즐기며 잠시 쉬었는데요. 공부하는 사람들과 브런치를 즐기는 가족들, 그리고 저희처럼 잠시 쉬어가는 사람들이 어우러진 따뜻한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넓은 분수광장을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도 인상적이어서 다음에 날씨 좋은 날 다시 찾아오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여러 미술관, 박물관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코트홀드 갤러리입니다. 적당한 관람객 밀도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상파 작품들, 뽀각거리는 참나무 마룻바닥의 소리마저도 감상의 일부가 되는 친밀도 높은 전시장, 그리고 지하에 위치한 수준급 기념품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에드가 드가의 무대 위의 두 무용수입니다. 에드와르만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 습작입니다. 오르쉐 미술관에 있는 대형 완성작을 준비하며 제작한 작품입니다. 발레의 화가 르누아르의 라로즈 극장의 특별석, 모딜리아니의 누드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입니다. 폴 고깅의 테레리오아의 꿈, 해골로 삶의 덧없음을 표현한 프란스 할스의 해골을 든 남자의 추상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페셀리노의 수태고지입니다. 교태 충만해서 놀라웠던 작자미상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코트홀드의 비교적 작은 전시실은 궁전이나 저택의 방에서 감상하는 듯한 따뜻한 느낌을 주어 좋았습니다. 둘로 잘렸다 250년 만에 재회한 블랑샤르의 자선의 알레고리입니다. 흑사병으로 사망하기 전 마지막 작품 베르나르도 다디의 14세기 재단화입니다. 관람을 마치고 지하 아트샵에도 들러보았습니다. 아트샵 자체가 아트네요.
오래된 서머셋 하우스를 보수하여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코톨드 갤러리와 같은 느낌의 아늑하고 따뜻한 아트샵입니다. 판매 중인 물건들도 완성도가 높아서 저희도 지인에게 줄 선물 하나 구매했습니다. 트라팔가 광장 옆에 갤러리로 갑니다. 부활절 연휴를 맞아 트라팔가 광장에서는 햄릿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중세 후기와 르네상스부터 프랑스 인상주의까지 서유럽 회화 2,400여 점 이상을 소장한 영국의 대표 국립미술관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반 고흐의 해바라기, 얀 반 에이크의 아르놀피 부부의 초상, 그리고 터너의 전함 테메레느 등이 대표 작품입니다. 부활절 연휴를 맞아 내셔널 갤러리에는 관람객이 많았습니다. 주요 작품은 특히 관람이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흐의 사이프러스가 있는 밀밭입니다. 사랑과 욕망 뒤에 숨은 복잡한 감정을 그린 브론치노의 알레고리입니다. 이번에는 북새통 이슈로 빠른 퇴장을 하고 다음을 기약해봅니다. 흐린 런던의 하늘, 트라팔가의 햄릿 공연은 다시 봐도 로맨틱합니다. 며칠 뒤 작품들을 제대로 보기 위해 다시 내셔널 갤러리에 방문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의자. 작가의 감정이 붓터치의 질감으로 전달되어지는 고흐의 사이프러스가 있는 밀밭입니다. 다시 봐도 너무 좋습니다. 조르주 쉐라의 아니에르의 물놀이. 단 9일간 영국 여왕이었던 17세의 제인 그레이의 처형을 그린 폴 들라로슈의 레이디 제인 그레이의 처형입니다. 카라바조의 세례 요한의 머리를 받는 살로메입니다. 악마에게 재능을 받은 것 같은 놀라운 작품을 남긴 카라바조의 작품들입니다. 도마뱀에 물린 소년,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거울 앞의 비너스, 내셔널 갤러리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 넘버 1번의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의 라자르의 소생입니다. 현존하는 미켈란젤로 회화 작품 중에 가장 오래된 맨체스터의 성모라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방대하고 유명한 작품들을 한자리에, 그것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내셔널 갤러리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두 둘러보기에는 아쉬움이 남았고, 제가 런던에 산다면 몇 번이고 다시 찾아와 좋아하는 작품 앞에서 천천히 시간을 보내고 싶은 미술관이었습니다. 다시 빌리어스 스트리트 거리를 걷습니다. 엠뱅크먼트 플레이스 거리를 지나 무심코 런던 아이도 지나서 템스강 제방에 위치한 코린티아 호텔 런던을 보다가
어디선가 이전에 이 건물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우캉 맨션과 비슷하지 않나요? 상하이도 볼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은 도시더라고요. 런던 이야기가 끝나면 상하이도 얼른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 볼까요? 하이드 파크를 산책합니다. 런던의 수많은 공원들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인 런던 여행입니다. 켄싱턴 가든스 안에 자리한 세르펜타인 노스 갤러리입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얼마 전에 타계한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노르망디의 풍경이 사계절을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긴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여주며 평범한 자연을 천천히 바라보는 즐거움을 전해주는 전시였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데이비드 호크니가 생전에 직접 준비한 마지막 전시 중 하나를 볼 수 있어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화사한 색채로 그려낸 노르망디의 사계절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남긴 자연에 대한 애정과 삶의 기쁨을 마지막으로 가까이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호크니의 노르망디 전시를 보고 산책하는 켄싱턴 파크입니다. 멋스럽게 꾸며진 이탈리안 가든도 더 새롭게 보이네요. 다음 미술관을 가기 위해 서더크역에서 내려 테이트 모던으로 이동합니다. 런던에 오기 전부터 테이트 모던은 꼭 와보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과거 화력발전소였던 거대한 산업 건물을 현대미술관으로 새롭게 바꾼 공간으로 건물 자체만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주는데요. 피카소와 앤디 워홀 그리고 뒷산까지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런던을 대표하는 미술관입니다. 이른 아침 방문이라 우선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 카페에 들렀습니다. 템스강과 밀레니엄 브릿지가 펼쳐진 풍경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마크 브래드퍼스의 로스 모스코스, 캔럼의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왕광이의 대비판,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수련이 있는 실내, 에드가르 칼렐의 고대 지식의 메아리. 돌 위에 과일을 올려놓는 이 작품을 보며 역시 현대미술은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조상과 자연의 감사를 전하는 마야 공동체의 오래된 지식과 의식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날리니 말리니의 사라진 피를 찾아서 라는 작품입니다. 전쟁과 정치적 폭력 속에서 희생되거나 역사에서 잊힌 여성들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몰입형 설치 작품인 사라진 피를 찾아서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카산드라와 여러 문학 시의 문장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마르시엘 뒷상의 샘입니다. 테이트 모던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고요. 현대 개념 미술에 결정적 영향을 준 작품이며 테이트 모던에 전시된 것은 1964년에 제작된 공인 복제품입니다. 루돌프 스팅겔의 참여형 작품 무제입니다. 핏 몬드리안의 구성 C, 빨강, 노랑, 파랑입니다.
요제프 보이스의 번개의 섬광에 비친 수사슴입니다. 앤디 워홀의 마릴린 딥틱입니다. 마릴린 먼로의 얼굴을 50번 반복한 팝아트의 대표작입니다. 워홀은 먼로가 사망한 이 직후에 영화 나이아가라의 홍보 사진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시아디의 도마 위의 물고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버트 인디애나의 러브입니다. 익숙한 작품부터 조금은 난해한 설치 미술까지 테이트 모던은 현대 미술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현대 미술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발전소를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아이코닉한 공간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This is a District Line train to Tower Hill. The next station is Cannon Street. 이번에 찾은 곳은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입니다. 예술과 디자인의 역사를 만나는 런던의 대표 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방문했던 날은 런던에서 보기 드물게 날씨가 너무 좋아 런던 사람들과 어울려 뮤지엄의 중앙정원 존 마데이키스 가든에서 샌드위치와 샐러드로 간단한 점심시간을 즐겼습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것만이 아닌 시민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뮤지엄의 공간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건물 자체도 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인정되어 영국의 1등급 문화재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또한 V&A의 가장 큰 건축적 매력은 빅토리아 시대의 화려한 장식 건축과 현대적인 미니멀한 공간이 충돌하지 않고 연결된 인상을 받았습니다. V&A 뮤지엄 안의 내셔널 아트키 라이브러리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빛이 비치는 갤러리가 탄성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성스러운 은과 스테인드 글라스 갤러리입니다. 금속 공예품을 전시하는 공간 화이트리 실버 갤러리입니다. 거대한 연회에서 와인을 차갑게 보관하기 위해 만든 은재 와인 칠러 저닝햄 와인 쿨러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것은 18세기 원본을 바탕으로 한 19세기 복제품입니다. 원본은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의 에르타미주 미술관에 있습니다. 실물 크기 석고 복제품을 전시하는 공간인 캐스트코드 전시관입니다. 로마에 있는 트라이아누스 원주의 복제품입니다. 원본이 너무 커서 V&A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세워 전시하고 있습니다. 독일 브라운슈바이크의 권력 상징이었던 2세기 브론즈웍 사자상을 실물 크기로 복제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벨기에 성 레오나르도 교회의 16세기 성체 감시를 복제한 것입니다. 높이와 장식이 압도적이라 VA 캐스트코드의 규모를 실감하게 해줍니다. 중세 유럽 무덤 조각들을 실물 크기로 복제한 공간입니다. 비상하는 메르쿠리우스의 상을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직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석고 복제상입니다. 원작은 피렌체에 있지만 이곳에서는 실물 크기의 감동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V&A 뮤지엄은 전시품뿐만 아니라 건축과 공간 자체가 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캐스트코드에서는 복제품이지만 원작의 감동을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었고 존 마데이키스 가든에서는 사람들이 편히 쉬어가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오래된 건축과 현대적인 공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런던에서 꼭 추천하고 싶은 미술관입니다. 이번 런던 여행에서의 마지막 뮤지엄으로 갑니다. 테이트 브리튼으로 가는 길이 독특한 플라타나스입니다. 플라딩이라는 가지치기 방식으로 생긴 모양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방문한 곳은 테이트 브리튼입니다. 테이트 브리튼은 영국 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표적 미술관으로 영국 작가들의 작품을 폭넓게 만날 수 있습니다. 테이트 모던이 현대 미술의 에너지라면 이곳은 조금 더 차분하게 영국 미술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필립 윌슨 스티어의 The Bridge, 밥 앤 로버타 스미스의 나는 조지 말라드 윌리엄 터너를 믿는다는 작품입니다. 앤서니 카로경의 락, 전통적인 조각의 형식을 벗어난 1960년대 영국 추상 조각의 대표적 작품입니다. 데이비드 호크니의 A Bigger Splash입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수영장에 물보라만 남겨 조용한 공간 속 순간적 움직임을 인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영국 현대미술의 거장 데미언 허스트의 대표작인 무리에서의 이탈하여입니다. 모나 하툼의 Current Disturbance, 수많은 철망 케이지와 전구가 만들어내는 빛과 소리로 아름다우면서도 불안한 공간을 경험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테이트 브리튼을 마지막으로 런던의 박물관과 미술관 산책을 마쳤습니다. 브리티시 뮤지엄에서는 세계 문명의 압도적인 규모를, 코톨트와 내셔널 갤러리에서는 회화의 깊이를, 테이트 모던과 V&A, 테이트 브리튼에서는 런던 미술관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료로 열린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런던 여행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런던의 음식과 명소, 그리고 소소한 즐길거리에 대해 보여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곧 다음 편에서 또 만나 뵐게요. 제임스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